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색깔 있는 인터뷰. 경상남도 무상급식 중단 사태와 관련해 양산에 사는 한 학부모와 이성의 새누리당 경남도의원이 지난 2일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화제인데요. 이 학부모가 아침부터 너무 눈물이 나네요. 우리 딸내미가 초등 3학년인데요. 어제 저한테 엄마 오늘부터 학교에 돈 내고 밥 먹어? 이러니 그럼 나 밥 먹지 말까? 엄마 돈 없잖아. 라며 호소하는 문자를 이은에게 보내자 이 도의원이 이렇게 보내는 문자 공짜 아니죠? 문자 남발하는 돈으로 아이 기죽이지 말고 급식비 당당하게 내세요. 어릴 때부터 공짜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는 게 현명한 건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떤지라고 답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문자 메시지인데요. 이 문자를 단독 입수해 보도한 윤성효 오마이뉴스 경남지역 기자를 연결해 전후 사정과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현지 분위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윤성효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문자 메시지 어떻게 입수한 건가요? 문자를 받은 학부모가 많이 화났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학교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이제 직면하면서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이 많이 이제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네. 사실 1인당 급식비가 월 4만 원에서 7만 원 선인데 이 돈이 뭐 얼마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이건 세금을 더 내는 셈이거든요. 네. 그래서 학부모들의 이제 반발이 큰 건데 지금까지 급식비를 내왔으면 또 모르겠는데 안 내다가 내는 꼴이 되니까 학부모들이 더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네. 지역 곳곳에서 학부모들이 모여서 여러 그 모임을 만들고 있는데 가령 뭐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은 무상급식 지키기 운동본부 이런 그 조직을 지역마다 만들고 있지만은 네. 그동안에 이제 순수하게 학부모, 이제 시민운동이라든지 야당 이런 쪽에 뭐 활동을 하지 않았던 순수한 학부모들이 SNS 그 밴드 모임을 만들어서 다양한 의견이나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밴드 모임이 이제 시군마다 이제 조직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양산 지역 학부모 밴드 모임이 좀 활발한데요. 그 밴드 모임에 가입하고 있는 한 학부모로부터 지난 금요일 날 오전에 그 한도 의원이 엄마한테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학부모들이 붕괴하고 있다 이런 제보가 들어왔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자 메시지를 좀 보내달라라고 해서 한번 보았던 겁니다. 네, 그 지역마다 자생적으로 이런 모임이 만들어지고 무상급식 중단 사태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 문자 메시지를 입수하게 되셨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요. 윤 기자는 문자 내용을 보고 어떤 생각을 좀 했나요? 뭐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 다를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 문자 메시지를 보는 순간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그래서 저 혼자 판단할 수 없어가지고 주변에 이제 몇 사람한테 읽어주면서 걔네를 물었던 겁니다. 네. 다들 이제 하는 말이 문제가 된다 이런 반응들을 보였고 그래서 이제 본인의 허락이 있어야만이 기사를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문자를 받은 거 엄마한테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그 엄마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기자한테 전화를 받기는 처음이다라고 할 정도로 처음에는 말 잘 안 하려고 했고요. 네. 머뭇거리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그 문자를 받고 나서 뭐 기분이 나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 뭐 보도해도 좋겠다 이렇게 허락을 받았던 겁니다. 네. 이성애 의원,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막말 문자 메시지를 보낸 당사자 이성애 의원은 윤 기자와 통화를 했던데 뭐 그러면서 사과를 했다는 그런 기사도 윤 기자가 썼습니다. 네. 이 의원은 뭐라고 하던가요? 그 문제의 문자 메시지 자료를 이제 받은 게 지난주 금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이제 기사가 나간 거는 그날 저녁 한 10시경 정도 되고요. 네. 낮에 이성애 의원과 이제 전화 통화를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연결이 잘 되지 않았고 뭐 오후에 이제 겨우 연결이 한 번 되었는데 뭐 무슨 행사장에 있다면서 나중에 전화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녁 시간이 되어도 이제 전화가 안 오지 않아서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에도 한 번 더 전화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다가 좀 더 전화 통화가 안 됐고 한 8시 전에 이제 마지막이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전화를 했는데 역시 네. 받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퇴근하려고 이제 짐을 꾸리고 있는데 이제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화가 되었는데 이성애 의원은 그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이제 인정을 했고 네. 이제 최근에 그 학부모로부터 이제 항의성 문자를 이제 그 학부모뿐만 아니라 다른 학부모들로부터 네. 그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항의성 문자를 많이 받는다 이렇게 불편함을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성애 의원의 문자를 받은 학부모가 네. 마음이 많이 다쳤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서 이제 미안하다. 그 학부모 입장에서 마음이 아플 수도 있겠다. 사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만 그렇게 사과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네. 그 아직까지 직접 그 이성애 의원이 그 학부모한테 뭐 전화를 하거나 만나거나 해서 직접 사과를 표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니 미안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당사자한테 연락을 해서 사과하는 게 어떻게 보면 순리일 텐데 아직까지 그렇죠. 당사자한테 연락 안 했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날 저녁에 한 8시경에 전화 통화를 하고 기사가 한 10시경에 나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한두 시간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성애 의원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난 뒤에 사과의 뜻을 갖고 있더라라는 거 알고 그 학부모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성애 네. 의원이 사과의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혹시 사과의 전화가 오면은 저한테 연락을 좀 해달라. 네. 그러면은 좀 기사의 방향이 틀어질 수도 있고 또 기사를 뭐 안 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학부모 의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죠. 학부모한테 이성애 의원과의 통화 사실을 이제 알려주었고요. 네. 그런데도 한 시간이 지나도 확인해 보니까 이성애 의원이 그 사과 전화라든지 전화도 전혀 없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학부모 측에서 보도해도 좋겠다라는 허락을 받고 보도가 되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때 네. 제 전화를 받은 이성애 의원이 즉각 그 학부모한테 전화를 해서 사과를 하거나 또 사건을 좀 이렇게 정리하는 어떤 그런 수순을 밟았다고 한다면은 네. 사태가 이만큼은 오진 않았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은 언론을 통해서 모면하려고 했던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이 의원의 문자가 전국적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보도가 된 다음에 경남 지역 학부모들의 반응은 더 격렬했을 것 같은데요. 어땠습니까? 그 다음 날이 이제 주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저도 뭐 다음 날은 집에 좀 쉬고 있었는데 토요일 오전부터는 사람들이 이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고 학부모들로부터 연락이 왔던 겁니다. 네. 이성애 의원에 대한 성토가 이제 이어졌던 건데요. 네. 경남도 의회에서는 지난 3월 19일 그 무상급식을 중단하는 중요한 결정을 하나 했는데 네. 그 무상급식 식품경비 지원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는 서민자녀 교육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시민단체와 학부모 야당은 이제 그 조례에 이제 반대했던 건데 네. 이성애 의원은 그 조례에 이제 찬성표를 던졌던 의원입니다. 네. 그래서 그 조례가 통과되면서 이제 무상급식이 중단됐다 이렇게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 그러던 차에 이제 학부모한테서 이제 문제가 되는 어떤 그런 그 문자 메시지를 받으니까 학부모들이 더 붕괴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네. 되고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더 화가 났던 거고요. 뭐 인터넷에 보니까 이성애 의원이 한때 뭐 인기 검색어로까지 됐더라고요. 예. 정말 주말 내내 화제가 됐었죠. 근데 이거 이성애 도의원
그동안 정치 이력이 어떤지도 좀 궁금한데요. 어떤 분이신지. 그 남해 출신입니다. 남해 출신이고 네. 그 민자당 때부터 박이태 전 국회의원이 지역구가 남해 하동이었는데요. 처음에는 네네. 그때 이제 남해 하동 지역구의 여성위원장, 그 뒤에 새누리당 경남도당 여성 부장 아니 남해 하동 지역구의 여성부장을 네. 거쳐서 그 뒤에 이제 새누리당의 경남도당의 여성부장 그리고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경남도의원 비례대표 1번 네. 받아가지고 이제 당선이 됐던 겁니다. 박기태 전 국회의장과도 인연이 네. 있네요. 네. 뭐 경남도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일으켰는데 뭐 그쪽 대응을 한번 살펴보죠. 경남도에서는 종북 세력 운운하면서 무상급식 중단 반대 단체 종북 딱지를 붙이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발도 많았죠. 예, 지난해부터 그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 중단 선언을 하니까 경남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 진영, 그 학부모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를 결성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속에 이제 종북 좌파 이런 그 표현이 나온 건데 네네. 무상급식 중단 사태와 관련해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난주 월요일이었습니다. 3월 30일 경남도청 공보관이 성명서를 발표했던 건데 네. 그 속에 이제 종북 좌파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한 대목을 불러드리면은 네네. 종북 세력을 포함한 반사회적 정치 집단이 도를 상대로 정치 투쟁을 하려는 일체의 행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네. 반국가적 종북 활동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간부 출신 등이 대표를 맡고 있는 종북 좌파 정치 집단 이런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날이 미국 방문하고 돌아온 홍준표 지사가 이제 처음으로 경남도청에 출근하는 날이었는데요. 네. 홍 지사가 미국 방문 때 그것도 평일에 부부 동반으로 골프를 쳤다고 해서 난리가 그렇죠. 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래서 도민들도 첫 출근을 하면서는 그 골프와 관련해서 무슨 말을 할까 네. 관심을 갖고 있던 어떤 그런 차에 이제 그날 오후에 경남도청에서 성명서가 나온 건데 그 성명서 내용에 이제 종북 좌파 이런 주장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네. 그 성명서가 나오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홍 지사의 미국 골프보다는 종북 좌파 쪽으로 확 쏠리는 어떤 그런 효과가 났던 건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골프 파동을 잠재우기 위해서 종북 좌파를 꺼낸 거 아닌가 이런 말을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러게요. 그때 골프 관련해 가지고 비판 여론이 거셌었는데 종북 좌파 갑자기 들고 나온 이 카드를 꺼내면서 이걸 덮으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무상급식이 중단된 지 등교일수로 계산하면 이제 닷새가 되는 것 같은데요. 경남 지역 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 반발이 계속 될까요? 예. 학교를 비롯한 교육계는 뭐 계속해서 혼란스럽다 이렇습니다. 이는 이미 예견되었던 거고요. 네. 급식이라는 게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문제이지만은 이게 학부모와 관련도 있는 거고 또 그 친환경 농산물 그러니까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네. 그 곳곳에서 이제 파행이 빚어지고 있는 건데 그 유기농 생산하던 농민들의 경우에는 친환경 농산물을 식자재로 공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네. 농민들한테는 다 타격이 오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보도가 되었습니다만은 하동에서는 등교 거부가 있었고요. 네. 진주에서는 이틀 동안 학부모들이 직접 학교에 가서 밥을 짓기도 했고 합천에서는 도시락을 점심 때 싸가는 그런 학부모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급식비의 경우에 학생 수가 많은 도시 지역보다도 학생 수가 적은 농촌 지역이 더 비싸다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동이라든지 합천 이런 지역에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더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학생들도 이대로는 있을 수 없다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학생들도요. 예. 네. 그 산청 간디 고등학교 학생들은 그 창원에 와서 기자회견도 열고 거리 행진도 하면서 홍준표 지사한테 소통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네. 태봉 고등학교 이현진 학생은 홍 지사한테 보내는 편지를 써가지고 저도 네. 그걸 읽어봤는데 상당히 그 내용을 글을 잘 썼더라고요. 그 글이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고 합천의 경원 고등학교라고 있는데 그 학생들은 네. 지난 일요일 날 그 몸
몸에다가 무상급식 그 경남도를 비난하는 어떤 그런 내용의 몸에 그 몸 100보를 붙여가지고 마라톤 대회에 네. 출전해서 의사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 이 반발이 참 거센데요. 그런데 그동안 경남이 무상급식은 다른 지역에 비해 모범적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이제 경남의 무상급식은 그동안 전국에서도 사실상 모범적이었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네. 경남에서 제일 먼저 무상급식이 시작된 지역이 거창군이었는데요. 당시 거창군수가 예산 지원을 했던 거고, 네. 그 뒤에 이제 합천군청에서 이제 예산 지원을 하면서 합천 지역도 전체 학교가 무상급식이 됐던 겁니다. 그때는 아마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논쟁이 벌어진 어떤 그 시기였는데, 네. 그래서 뭐 재정이 열악한 거창이나 합천이나 농촌 지역에서도 하는 무상급식을 왜 서울시는 못하냐, 이런 말까지 네. 나왔던 적이 있고요. 그때 군수들은 여당인 한나라당 소속이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다가 2010년 지방선거 되면서 분위기가 좀 더 달라졌는데요.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던 분이 김두관 전 지사였습니다. 네. 김 전 지사가 당시 고영진 전 교육감과 무상급식 로드맵에 합의를 했던 건데, 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그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가자,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를 했던 겁니다.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그 인건비라든지 무상급식 그 뭐 기자재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지만은 네. 그 식품과 관련한 경비는 그 기관들이 나누어 갖게 됐거든요. 경남도청, 경남도교육청, 시군청이 3대 4의 비율로 분담하기로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읍면 지역 초중학교만 하다가 점차 이제 확대되면서 읍면 지역, 그러니까 농촌 지역을 말합니다. 읍면 지역에 고등학교까지 확대되었고요. 네. 그 뒤에 도시, 그러니까 동 지역에 초등학교까지 확대가 되었던 건데, 지난해까지 그 읍면 지역 초중고등학교, 동 지역 초등학교까지만 이제 무상급식이 되었던 겁니다. 네. 당초 김두관 전 지사와 고영진 전 교육감이 합의했던 로드맵대로 됐더라고 한다면은 지난해까지는 도시 지역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되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예산 상황을 봐서 내년까지는 도시 지역 고등학교까지도 무상급식을 하는, 그야말로 모든 학교가 무상급식이 되는 어떤 그런 계획이었던 건데, 네. 이게 이제 틀어진 겁니다. 아, 이렇게 로드맵이 다 짜여져 있었던 건데 지금 다 틀어져 버렸네요. 윤 기자는 경남 지역에서 계속 취재를 해왔는데 홍준표 도지사가 왜 무상급식 중단이란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요? 뭐 언론에서 뭐 분석하듯이 역시 노이즈 마케팅으로 봐야 할까요? 그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 뭐 항상 중앙 정치를 해온 분이 되다 보니까 네네. 그 대권 도전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던 건데요. 그렇죠. 그런 속에 그런 속에 지난 1월 6일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홍 지사가 공식화를 한 건데, 대권 도전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지금부터 대권 도전 준비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홍 지사에 대해서 이제 대권 도전 때문에 무상급식을 중단시킨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동안 좀 과정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홍준표 지사는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해서 바로 취임을 했던 건데, 네. 그때 선거 때만 해도 무상급식은 뭐 국민 정서라면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런 발언을 했다든지, 또 취임사에서도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금은 무상급식이 중단 책임이 홍 지사가 이제 모두 지는 어떤 그런 셈이 되고 있는 건데, 홍 지사는 그런 분위기에서 다소 뭐 억울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네. 처음 무상급식 중단 그 논쟁이 불거진 게 그 지난해 10월부터였습니다. 그때 경남도청에서는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해주니까 네.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제대로 쓰고 있는지 도청이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나 그 학교는 경남도청 소관이 아니라 교육청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그런 급식에 대한 그 예산에 대한 집행과 관련해서 감사
감사를 해왔던 거고 네. 그 감사 내용에 대해서도 도청하고 그 자료를 공유를 해왔던 어떤 그런 상황인데 네. 박종훈 교육감 입장에서 볼 적에는 박종훈 교육감의 권한을 경남도청이 침해하는 어떤 그런 행위가 되다 보니까 월권 행위다. 네. 그래서 경남도 교육청이 그 도청의 감사 요구에 대해서 감사 거부를 선언하면서 이 문제가 폭발했던 건데요. 네. 홍준표 지사는 그 뒤에 감사 없이 예산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홍 지사 입장에서는 무상급식 예산을 받으려고 하면은 감사를 받아라 이렇게 이제 압박을 했던 건데 네. 거기서부터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시작이 됐던 거고요. 지난해 말의 경우에 10월, 11월 이 사이는 각 지자체마다 새해 연도에 그 새해 예산안을 짜는 어떤 그 시기였거든요. 네. 그 시기와 맞물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경남에서 내년도에 무상급식 예산 지원 안 한다라고 하니까 다른 지역도 어떤 그 영향을 잊지 않겠는가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래서 도청에서 경남도에서 시작된 무상급식 중단 그 사태가 전국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았는데 네. 그 지난해 말에 전국적으로 새해 예산안 그 통과된 내용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네. 그 지자체 가운데에 도청이라든지 시군청 가운데에 학교육청에 무상급식과 관련한 예산을 한 푼도 지원하지 않은 지자체는 경남밖에 없었고요. 다른 지역은 적거나 많거나 다 일정액을 지원을 하는 형태였고 그동안 지원하지 않았던 경기도의 경우에도 무상급식을 과 관련한 예산을 새로 그 지원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당초에 홍준표 지사가 노렸던 경남에 시작된 무상급식 예산 중단 이 문제가 경남만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다른 지역은 홍 지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어떤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그 네. 무상급식이 전국 이슈가 되고 사람들이 입에 이제 많이 오르내리면서 홍 지사도 뭐 대권 도전, 뭐 인지도 이제 이런 차원에서 네. 많이 올라가는 여론조사 그런 결과에도 포함되고요. 예. 그렇죠. 여론조사에도 보면 여권 대권 주자에서 뭐 3위, 4위, 네. 뭐 5위 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 그 일부에서는 뭐 홍 지사가 대권 도전하는 입장에서 무상급식 중단이 뭐 성공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뭐 감사 거부라는 또 그런 기폭제가 있었군요. 하지만 홍 지사가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하면서 비판 여론 아직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경남 지역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 싸늘해진 민심 때문에 특히 경남 지역 민심이 싸늘해졌으니까요. 정말 전전긍긍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정말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그 내년이 이제 총선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은 이제 민심 흐름에 이제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새누리당 안에서도 무상급식 중단으로 인해서 내년에 이제 더 어려운 그런 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전망하는 말들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새누리당 소속 일부 경남도 의원들이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속에 이제 며칠 전에는 정두원 의원도 비슷한 말을 했더라고요. 정두원 의원은 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 또 경남도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곤혹스러워한다. 이런 식이면은 내년 총선 치르기 힘들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네. 또 정도원 의원은 경남도도 그러한데 수도권 같은 데는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네. 염려를 하고 있네요. 예. 예. 새누리당 경남 출신 국회의원이 모두 15명입니다. 경남 지역구가 16개인데 김해, 갑에, 민홍철 의원만 새정치민주연합이고 네. 나머지 전부 다 새누리당 소속입니다. 사실상 이게 무상급식 중단 사태 뭐 경남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 네. 학부모들 뭐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도 경남 지역 그 출신 15명의 국회의원들은 이렇다 저렇다 아직까지 말이 없습니다. 입을 꼭 다물고 있는 네. 어떤 그런 상태인데요. 일부에서는 국회의원들이 학부모 편을 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홍 지사 편을 들 수도 없는 어떤 네.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말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에서는 경남 출신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이번 주에 그 무상급식 그 찬반 여부 네. 그리고 또 이게 학교급식법 개정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보낸다라고 하는데요. 학교급식법 개정 이게 뭔 말이냐면은 지금 현재 그 학교급식법에 보면은 그 무상급식과 관계된 예산을 국가나 지자체가 교육청에 지원할 수도 있다 이런 형식으로 표현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그렇게 돼 있는 건데 그렇죠. 이 법을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이제 법을 개정하자 이 이야기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개정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여부를 함께 묻는 그런 질의서를 보내고 그 답변이 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 답변이 오면은 그 결과를 받아가지고 공개를 하고 네. 내년 총선에 활용을 해서 무상급식에 반대할 경우에 심판하겠다 그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무상급식 논란이 내년 총선 경남 지역의 뇌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볼 적에 내년도 2월까지는 이 상황이 그대로 지속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네. 만약에 하반기에 추경 예산안에서 경남도청이나 시군청이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편성한다면은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상황이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네, 네. 예산이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내년도 2월까지 그 상황이 갈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학부모들이 무상급식 중단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그 상황 흐름이 계속된다고 본다고 한다면은 네. 내년 총선에 경남 지역에서 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중대한 사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이 무상급식 중단 사태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그 무상급식 중단 사태의 원인은 경남도청하고 교육청,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의 충돌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네. 뭐 서로 뭐 기자회견이나 발언, 성명서 이런 것들을 벌이면서 서로 뭐 공격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렇게 말을 표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문제는 두 기관의 충돌에 대해서 중재하는 시도가 없다 이런 겁니다. 물론 뭐 박종훈 교육감은 홍 지사한테 만나자고 여러 차례 제의를 했지만 홍 지사는 네. 거절한 어떤 그런 상태이고 지난번에 문재인 대표까지 경남에 와서 중재하려고 했지만은 안 됐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도 이제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네. 그 마침 오늘부터 경남도에 임시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도의 안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 중재안을 내놓다 이런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그런데 이제 경남도 의회가 새누리당 절대 다수이거든요. 네. 홍 지사 편을 드는 중재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은 그 박종훈 교육감이 받겠느냐 받는다라고 이렇게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네. 급식은 예산이 따르는 문제인 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4, 5월 사이에 열리는 그 시군 의회의 그 결정 사항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당분간 그 교육계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이렇게 혼란이 계속되면서 피해보는 건 우리 아이들, 학생들인데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성효 오마이뉴스 경남 지역 기자였습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